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영진폴님, 닉네임 또는 활동명이 영진폴님인데, 일단은 영진폴님 또는 영진님으로 제가 부를 것 같습니다. 영진폴님을 모시고 오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영진님, 영진폴님 뭐로 불러드리는 게 더 편하실까요? 영진님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진님으로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기 엄마고 육아를 하고 있으면서 또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네, 조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영진님과 지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고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사전 정보를 드리면 어떤 온라인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인연이 맺게 됐는데 직업이 경찰이시고 그리고 뭐랄까 앞으로 추구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추구미라고 해야 되나? 뭔가 네.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목표하는 바, 원하는 바, 이런 게 저와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저만 알고 있는 분이라고는 좀 아까울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영진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사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이 인터뷰를 제가 제안해 드렸을 때 뭐 좀 네. 기분이랄까 감정이 어떠셨나요? 사실, 작가님이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에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아서 막 저희 신랑하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막 연락해하고 엄마 이러면서 막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이러면서 제가 막 엄청 막 자랑했거든요. 사실 제가 티는 별로 안 냈었는데 음, 기분이 좋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아까 그 전에, 녹화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저를 지금 알아가는 중인데, 저라는 사람 어떻게 알아갈까? 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진짜 좀 고민도 되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번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나라는 사람이 이제 좀 정리되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진짜 엄청 큰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좀 뭔가 부담스럽고 그죠? 좀 어려워서 거절할 법도 한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장 좀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뭐랄까 흔한 직업, 평범한 직업, 물론 또 흔하고 평범하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제 주위에는 아주 드문 직업이라서 경찰이라는 음,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 언제부터 경찰을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신 계기랄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음.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일단 경찰을 하게 된 거는 2014년도에 경찰이 됐어요. 그 당시 제가 24살이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경찰이라는 직업에 들어오게 됐고, 이 경찰이라는 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었어요. 경찰이 꿈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변화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왜 택하게 되었을까? 조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저 약간 이제 막 못된 애들 혼내주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단순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왜 경찰이라는 직업을 이렇게 택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봉사활동 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어렸을 때 이제 어르신들도 돕고 이제 이런 거를 막 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사는 게 조금 힘든 친구들도 저희 집에 다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뭐 봉사면 봉사,
또 혼내줄 수 있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거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이라는 걸, 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경찰을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경찰이라는 직업에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을 뭐 준비하는 과정이랄까, 경찰이 음, 되시는 과정 중에서 뭐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준비 과정의 실질적인 뭐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관문일 음,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이렇게 뭐 남녀 차별 이런 발언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여자가 하기에는 좀 힘든 직업이지 않아? 이러한 뭔가 음, 주변의 음, 시선이라든지 가족의 음. 만류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러한 어려운 점,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찌됐든 이걸 경찰에 들어오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고, 어떤 점수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경찰 행정학과를 갔는데, 선배들이 어차피 거기 나온다고 경찰 되는 거 아니니까, 바로 시험 공부해라. 이제 사실 해서 이제 22살에 바로 공부를 시작한 거고, 그때 대구에 있었는데 저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맛있는 밥 먹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요. 오히려 저는 주변에서 야, 너 같은 애가 경찰을 해야 돼 이 말을 많이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다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힘든 건 없었고 그냥 진짜 단지 공부가 앉아있는 힘이 좀 없었던지라 좀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랄까 외길 인생처럼 그 경찰만 바라보고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신 거예요. 다른 길은 눈길도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플랜 A, 플랜 B처럼 경찰이 혹시나 내가 안 되면은 뭐 이거나 저거 해야지 이러한 게 한두 개라도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이 안 되면 뭐 해야지라는 생각은 진짜 없었던 게, 전 음, 경찰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음, 근거 없는 약간 자신감인데, 당연히, 내가 경찰 하지, 당연히 하지, 난. 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너무 어렸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음악을 좀 좋아해서 잠깐 아, 연예인하고 노래를 하고 싶다. 이제 요 정도 생각했다가 이제 엄마가 좀 뭐라 하셨어요. 그거는 네 직업이 되긴 좀 쉽지 않다. 저 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더 그랬고 차라리 네가 경찰을 해서 노래하는 경찰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운도 따랐을 거고 뭐 실력도 따랐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되셨네요. 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몇 년도에 경찰이 되셨다고 하셨죠? 2014년이요. 2014년? 그러면은 12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오, 10년이 넘었다, 그죠? 야, 그러면은 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크고 작은 뭐 일들, 경험들, 뭐 사건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저도 그리고 뭐 사전 조사하면서 몇 가지를 또 알게 되기도 했지만, 어땠어요? 뭐 초반에는 그냥 만족스러웠나요? 아, 경찰 되길 잘했다. 역시, 만족스럽네.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초반에는 막상 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경찰 일이 맞나? 다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거나 뭐 어떠셨나요? 초반에? 초반에는 경찰이라는 직업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전 출근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 그래서 매일매일 뭐 출근하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뭐 처음에는 지구대에 발령이 나니까 지구대 갔는데, 가면 또 그 지역에 힘드신 이제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노약자, 뭐 사회적 약자들 만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뭐 주치자들 만날 때가 가장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경찰했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솔직히 없고요. 음, 그러니까 좀,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막 좀 회의감 뭐 가진다고 하는데 음. 저는 초반에는 오히려 없었는데 이제 경찰서 이제 파출소에서 지구대에서 경찰서 들어오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저라는 사람이 좀 색깔이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제 어떤 분들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야,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회색하고 검정색 같은데, 너는 알록달록하다라는 말을 누가 해줬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너무 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제 선배들이라든지 상사들한테 이제 혼이 나거나 이제 약간 그럴 때는 이제 좀 힘들고 좀 그랬는데, 그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회색 검정 그 멘트를 해주신 분은 경찰이셨나요? 경찰이 아닌 분이셨나요? 경찰이에요. 경찰, 네네. 동료인 셈이네요. 일단. 네네, 동료예요. 그러면 그러한 만족도, 이런 게 되게 좋게 유지됐던 게 언제까지였어요? 언제부터 어쨌든 뭔가 약간의 뭔가 트러블이라면 트러블이고 그런 게 생겼나요? 한 몇 년 차 정도부터?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10년 정도까지는 진짜 뭐 무리 없이 나름 그냥, 아, 물론, 네, 음, 물론 사실 상사든 누구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예, 뭐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음, 있을 거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이겨냈는데 이제 이게 2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음, 딱 1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많은 이제 힘듦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이따가 뭐 자세히 다룰 텐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궁금한 게, 뭐 뉴스에도 간혹 나오지만은 요즘에도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여 여성 경찰이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시민들의 뭔가 좀 차별성 발언, 그런 것도 음, 실제로 막 현장에서 겪으시나요? 자주 어때요? 저는 근데 못 느껴요. 저는 제가 실제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음, 그 분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언론에서 보는 거예요. 음, 네. 다행이네요. 그 뭐 그 말이 이제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게 아주 뭐 네. 팽배해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닌가 보다, 그죠? 네, 네. 그냥 그러진 않는 것 일부. 같아요. 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한 10년 차까지 어쨌든 별 무리 없이 계속 지내실 때는 경찰을 하면서, 아, 진짜 내가 경찰 하길 정말 잘했다고 뭔가 손꼽히는 그런 순간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어때요? 딱 하나 있는데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음, 첫 번째 사례가 어떤 이제 뭐그 당시 이제 아동학대 피해자였는데 근데 그 애는 자기가 이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잘 못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오히려 학교에서 요 여학생이 이제 너무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본인이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온다. 집안에 뭔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당시 이제 여중생이었거든요. 근데 여중생한테 다짜고짜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적극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해볼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만나서 이제 안녕 이러면서 나 뭐 너랑 뭐 떡볶이 좀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카페도 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좀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요즘 뭐 힘든 건 없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다가 보니 이제 집에서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면서 이제 본인이 엄마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내가 너가 용기를 내준다면 내가 너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와서 놀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그럼 야, 뭘 놀랄 게 뭐가 있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희 TV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 집이었거든요. 음, 근데 쓰레기 집이었고 바퀴벌레도 막 나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이제 악취가 나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야, 뭐 이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이제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누구누구야.
이거는 근데 사실 평범한 이제 우리 지가 흔히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진 않는다, 엄마가. 이제 얘기하면서 설득을 좀 해서 엄마는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시설로 저희가 옮겼어요. 그래서 그 시설로 옮기기까지 본인도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같이 해서 몇 달 동안 또 모니터링하고 지금 제가 개인 연락처가 아직 있거든요. 근데 그 음, 친구 제가 뭐 연락은 하진 않지만 프사를 제가 이렇게 봐요. 요즘 잘 지내나면 벌써 대학생이 돼가지고 네, 뭐 예쁘게 항상 이제 예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지내고 있구나. 내가 이 아이의 그래도 아이 한 명을 살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음. 그게 그러면 한 가지고 또 아까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른다고 하셨는데 네네. 다른 하나는 또 기억나시는 게 다른 하나는 아까 거는 진짜 오래전 일이고요. 한 16, 17년 이 정도 일이고 16, 17년 일이고 이거는 한 2년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사회적 약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다시 전날 들어온 걸 전화를 해서 요즘엔 어제 신고 이후에 다른 일은 없으신지 이렇게 전화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피해자였죠. 피해자분한테 괜찮으시냐 뭐 아무 일 없냐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일부러 좀 걸었어요. 뭐 좀 평범한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말이 어눌한 것 같아서 장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이 차이를 보니까 근데 이제 교제 폭력이었는데 나이 차이를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그걸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 피해자한테. 근데 피해자가 막 소리 지르다 갑자기 안 만난다고 막 그러시다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득해서 바로 만났거든요.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원치 않는데 그 남성하고 이제 교제를 했던 거고 그 여성이 이제 장애가 경계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착취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말은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유추하기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아, 이 여자 내가 여기서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이게 오히려 그 여성분은 자기가 되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막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너 무슨 소리야? 너 되게 예뻐. 이러면서 또 안경 한 번 벗어 말해주는데 야, 이렇게 예쁜데?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희망을 주고 너 지금 아직 예쁠 나이고 더 많은 야, 더 좋은 사람 많어. 더 멋있는 남자 많어. 이렇게 좀 해서 되게 어렸거든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막 좀 해주면서 그 여자가 아, 자기는 이제 그 남자가 자기 집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제 제가 힘이 돼주겠다 얘기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이 다른 지역에 사셨는데 다른 지역까지 제가 가게 하고 그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제가 힘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언니 같은 경찰관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끔씩 제가 이제 안부도 주고받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렸거든요.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엄마랑 사이가 좋아지면 엄마랑 커피 한 잔 먹고 나한테 꼭 연락 한번 줘. 이렇게 해서 네, 이번에 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던 건이 하나 있었어요. 음, 참,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남성 경찰들도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여성이기에 좀 더 세심히 잘 또 그렇게 케어가 가능했지 않나라는 약간 이점도 있었을 것 같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정말 그럴 때 보면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네, 내가 네. 했던 뭐 말이라든지 행동 때문에 이분들의 삶이 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음, 전환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얼마나 뜻깊겠어요.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그러한 음, 계기, 뭐 이유, 네, 그거하고도 네, 맞닿아 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일상이라는 건 저희가 다 누리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냥 저희가 숨 쉬듯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은 일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과 이런 게 없어요. 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스타필드 이걸 되나?
하여튼 그 어디 큰 대형 쇼핑몰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대요. 그 스물 몇 살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진짜 아팠거든요. 음, 아, 얼마나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었으면 우리 이 친구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요즘에는 흔한 그런 맛있는 커피 한 잔 못 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누구니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있는 이런 일상을 선물해 주는 게 또 경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여러 가지 뭐 업무 일 중에서 그죠? 뭐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 도둑이든 강도든 그런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때려잡고 어쨌든 뭔가 벌을 주고 뭐 그런 것도 음, 있지만 방금 예시처럼 뭔가 좀 취약자들, 그죠? 어려운 분들을 음. 거기서 좀 꺼내주는 일. 그것도 되게 하나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이겠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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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은 경찰 일을 하면서 뭐 한 10여 년 가까이는 뭐, 뭐 소소하게는 그래도 뭔가 힘든 부침이 있었겠지만은 큰 무리 없이 지내셨는데 최근 어쨌든 그죠? 한 2년 정도 네, 좀 좋지 않은 그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선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뭔가 대우 이런 걸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음, 받았어요. 네. 상담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한 상담을 어떤 한 10회 정도 받으신 것 네, 같긴 하던데, 네, 네, 그죠? 네, 맞아요. 네네네. 네, 네, 그 말씀해 이제 주세요. 저희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열정적이에요. 뭐 할 때 뭐든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또 일을 할 때 좀 약간 불도저처럼 너무 달려들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막 옆에 동료나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데 딱 저기 목표가 하나 딱 꽂혀져 있어서 저기 간다. 출발 이렇게 해서 좀 간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승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승진을 하려고 진짜 저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꺼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와 같은 그러니까 케이스는 애기 엄마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인데, 보통의 애기 엄마들은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그거에 있어서 에너지를 그쪽에 소비를 솔직히 많이 한다고 봐요. 그 직장에 와서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역영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여성이 전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직장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달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에게 좀 이제 눈총을 받죠. 그 눈총을 받기도 했고,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는 너무 예쁘죠. 당연히 이제 성과도 내고, 이 부서를 또 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예쁘니까,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뭘 저렇게까지 해? 야,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러니까 은따라고 하죠. 은근히 저를 이제 따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원래 보통 같으면 하고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보통 여성분들은. 근데 저는 좀 약간 케이스가 약간 전 남성적인 좀 그런 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필요 없다. 일단 난 내가 목표한 바 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점점 그게 골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점심시간에도 본인들이 그냥 밥 먹으러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슬플 때 슬픈 티 내고 싶진 않으니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네가 나 밥을 안 먹어주는 게 아니고 난 내가 안 먹는 거야. 난 내가 식단을 해야 되거든. 라고 하면서 식단하고 점심시간 잠깐 나는 시간에 경찰서 저희 이제 헬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헬스를 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애기 보고, 애기 이제 잘 때쯤 되면 신랑한테 토스하고 전 또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 와중에 이제 레곤, 저희 천재 레곤님이라고 저희 PT 선생님이신데 저희 선생님이 저 거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진짜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 스스로가 절대 너를 잃으면 안 된다. 거기에 맞추지 말고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괜찮다. 옆에서 계속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겨내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저 멀리 가버리셨어요. 다른 데로 발령 나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그쪽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잔류가 되고 그분들은 이렇게 흩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 상태예요. 음.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한 뭔가 따가운 눈총이라든지 그러한 불편한 시선은 현재는 딱히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약간 다시 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거네요. 네, 다행이다, 그죠? 네, 엄청 다행이죠. 저는 혹시나 이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음, 근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음, 주변인들의 말도 들리고 음, 뭐 제가 전적으로 저만 뭐 잘했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음, 저도 동료들의 말을 좀 귀 기울이고 동료들과 좀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내가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음, 요즘에는 동료들과 후배들하고 좀 음, 더 이야기도 나누고 네, 같이 더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낼 때도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네, 다시 기분이 다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그 힘든 시기를 뭔가 지나가게 해준, 극복하게 해준 게 굳이 꼽자면은 바디 프로필, 어떻게 보면 운동인 거고, 그 다음에 네, 심리 상담도 있었고, 그 네, 다음에 독서도 그 시기에 하신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그때 한 이 거예요. 세 가지가, 그죠? 좀 네, 버티게 좀 버팀목이었네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러면 바디 프로필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으로 심리 상담은 영재님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신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경찰서 내에 뭔가 그런 해주시는 전문가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장소로 따로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저희 경찰청 자체에 그 마음동행 센터라고 저희 뭐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음, 많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음, 네, 상담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신청을 하면 음, 민간이 있고 그 저희 그 여기 안에 무슨 대학교에 안에 계신 뭐 분이 계시는데 저는 민간을 체크를 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 음, 앞에 음, 마침 좋으신 분이 계셔서 음,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 상담을 신청하기까지 약간 고민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뭐 꼭 받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음, 생각이 음.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당시에? 맞아요. 제가 이거를 상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음, 저한테 색깔 얘기했던 동료 있잖아요. 음, 그 동료가 예전에 상담 선생님이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음, 들어오기 전에. 음, 그래서 저한테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힘든 걸 그 이제 동료분은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음, 용기 내서 제가 네, QR로 들어가가지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한 10회 정도 했다고 치면은 한 번 할 때마다 상담을 대략 뭐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는 네네. 건가요? 네. 그러면은 어땠어요? 뭐 한 회 한 회 한 회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어떠셨나요? 마음의 심경의 변화라든지 뭐 어떤 점이 도움이 됐다 또는 어떤 점은 역시 좀 힘들더라 뭐 여러 가지 어떠셨어요? 음, 일단은 처음에는 거기에 가서도 제가 힘든 거를 말을 원래 다 터놓고 해야 되는데 또 괜찮은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저희 신랑이 항상 어떻게 보면 제일 가족이 가장 도움이 된 건 너무 되는 거라 그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니면 네가 좀 잠깐 쉬어라.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들어했는데 신랑한테도 맨날 괜찮은 척하고 제가 그랬는데 괜찮은 척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거기 가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근데 그거를 이제 상담 선생님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한테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씀 딱 힘드시죠라고 딱 했는데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음, 엉엉 울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공항 오기 직전 정도까지 많이 힘들어서 음, 사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 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 음, 시즌에. 뭐 저희 부서 아니어도 그냥 제가 복도만 걸어가도 음,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서 제가 항상 피해자들한테는 야 상담 최고야라고 얘기했지만 음. 제가 정작 직접 하려니까 본인은, 좀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음, 물론 이제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너의 감정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음, 감정을 제가 제 감정을 잘 모르겠다. 음, 기분이 그냥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안 좋은지 음, 근데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저의 감정을 계속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기분이 지금 안 좋구나. 내가 이래서 제가 아,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너의 지금 마음이다. 괜찮은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냥 막 쏟아내래요. 그래야 음, 되는 거라고 음, 얘기하시면서 그때 약간 인형 치료, 그러니까 인형 역할극 하면서 치료해 주시는 것도 받아봤거든요. 음. 그거 되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인형이 두 개 있다 치면은 하나의 인형은 나고 하나의 인형은 뭐 타자고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 어떤 인물이고 약간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역할극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음, 인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음, 그 사람들한테 못했잖아요, 제가. 음, 음,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게끔 해줘요. 그러면 음, 이제 같이 역할을, 그 상대방 역할을 선생님이 해주시고, 음,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걸 인형 하다 보면 또 음, 재밌기도 하고, 음, 막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거, 이제 그런 하고, 음,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도 끝나는 날에 말씀드렸던 게, 저 꼭 승진하면 연락드릴게요. 이랬거든요. 음, 근데 제가 승진을 못했어요. 그 해 못하고 그 다음 해에도 못했어요. 결국엔 음, 못해도 연락드렸어요. 제가 음, 못했다. 음. 근데 못해도 뭐 어떠냐 연락드렸다. 뭐 잘 지내시라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저, 아유, 뭐, 승진 당연히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죠, 그죠? 마음이 지옥이면은 그게 뭐, 어떻게 뭐 승진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근데 맞아요. 네. 일단은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나신 것 같아서 또 역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독서는 그러면은 뭐 그 이전부터 독서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힘든 시기에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독서를 해봐야지 이렇게 된 건가요? 어때요? 전 독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책을 안 좋아해가지고 음,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음, 똑같은 시기에 이제 저희 손재 레고님이 선생님이 음, 영진 씨 내가 책 하나 선물해 줄게 이제 이러시면서 읽어봐. 음, 읽어보고 읽을 때마다 네가 영진 씨가 뭐 좀 괜찮은 문구 있으면 밑줄 긋고 거기에 본인의 이야기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딴데 표출이 안 되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처음 읽은 책이 멘탈리티예요. 멘탈리티 책 지금 보면은 욕이 많이 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멘탈리티 책을 읽으면서 그때 첫 책이에요. 저 거의 살면서. 물론 옛날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될 때 읽었겠지만,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 제 감정도 쓰고, 막 좀 힐링도 되고, 막, 그래, 맞아. 하면서 막 앞으로 나아가자. 말면서 음, 나는 나지. 나는 얼마나 멋진데. 이제 이러면서 음, 다시 이제 자존감도 좀 회복하고, 그런 책, 이제 뭐 더 마인드, 뭐 여러 가지 책, 그때는 좀 강력한 책들을 일부러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요즘엔 책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음. 이렇게 온순한 책들.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분이 되게 고마운 분이네요. 네, 저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될 선생님이십니다,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분의 정체성은 트레이너이신 거예요? 네, 근데 PT 선생님. PT 선생님인데 그러면 당연히 육체 체력을 단련시켜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업무인데 그분은 네, 지금 제게 주신 정보를 토대로 보면은 마음까지 심리, 정신까지 뭔가 치유해 주는 대단한 분이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이 모토가 음. 당연히 신체도 그건데 이제 마인드 바디를 챌린지 한다는 그걸 갖고 계세요. 어, 그래서 거기 PT 샵에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치유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다른 여타 PT와는 그런 PT 하는 곳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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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네. 야, 대단하신 분이네. 뭔가 한번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분이 네. 궁금해졌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갑자기 요즘 그때 제가 들어와서 좀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음, 승진이 좀 또 떨어졌을 때도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해주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저를 또 갈아 넣어서 1년 더 해봤거든요. 어디까지 음, 나를 안 해주나 이제 시험도 해보고 싶고 해서. 음, 근데 또 안 됐어요. 또 안 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나 이제 안 하겠다 경찰. 음, 나를 이렇게 음, 알아주지 못한 이 조직은 필요 음,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흥분해가지고 음. 그랬는데 그때 제가 헬스장이 너무 차리고 싶은 거예요. 식당? 헬스장, 아, 헬스장. 헬스장, 헬스장. 응. 그래서 저희 그 천재레고 선생님처럼 제가 원래 잘하는 게 그 사람들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음, 일상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게 전 저의 주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따뜻함을 운동에 같이 녹여서 나도 음, 누군가를 선생님이 나를 바꿔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음. 막 갑자기 헬스장을 막 차리고 싶어하고 엄청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다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음. 좀 흥분해갖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고 아니, 그랬던 기억이 왠지 나요. 미련이 남아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엔 할 겁니다. 제 진짜 추후에는 나중에는 하실 것 꼭 할 거예요. 같아요. 네, 할 거예요, 전. 그죠? 제 미래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 일종의 뭐랄까 버킷리스트처럼 그죠? 네, 네, 있어요. 근데 충분히 잘 어울리시고 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그다음에 본인의 장점인 그런 뭔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 그대로 심신을 단련시켜주고 네, 심신의 회복을 돕는 네, 네. 괜찮네요. 괜찮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그쵸 아까도 뭐 잠시 말씀을 직접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뭔가 어유 잘했다 뭐 이런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 비난, 질투, 시샘 이런 걸로 막 돌아오고 그죠? 그러니까 네, 야, 그쵸. 이 조직이 과연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가? 오히려 내 성장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드셨을 것 같은데 맞죠. 지금은 네. 어때요? 그 생각이 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그거를 지금 그 생각이 좀 전환을 하셨거나 그거를 극복하셨거나 어때요? 아,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이 조직에서 못 담는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음, 아, 나는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내가 하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는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죠. 내가 언제쯤 이거를 그만두고 다른 미래를 해야 되나? 맞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박근필 작가님, 작가님 강의를 진짜 그때 진짜 때마침 들은 거예요, 제가. 음. 제가 그게 그거 듣기, 한 네, 2, 3주 전이니까 한 달은 안 네, 됐죠? 한 달 안 됐죠. 그죠? 한 1, 2주, 2, 3주 한 전. 달? 예, 예. 네. 근데 그때 진짜 그 작가님 수업 듣기 전에 제가 그때도 제가 딱 샤워하면서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아, 음, 근데 또 내가 원하는 거는 또 그런 이제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하고 희망을 주는 걸 하고 싶은데 아, 이거 그만두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막 엄청 그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작가님 그걸 딱 듣고 나자마자 아, 본캐 부캐. 음, 그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 작가님도 책 한 번도 이제 잘 안 읽으시고 책 그거 관련 관심도 없으셨는데 책을 쓰셨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책을 통해서 또 위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직업을 하면서도 위로를 하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길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내가 그런 걸 하다 보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캐가 잘 되면 본캐는 더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서 전부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음, 내가 아, 그래 난 경찰을 사랑했어. 이제 그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딱 잡았죠. 네, 경찰 그만두지 음, 않겠다. 어, 네, 진짜 감사해요. 저는 그 순간에 딱 작가님 만난 것도 저한테는 엄청 큰 행운이거든요. 이야, 참, 네.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죠? 뭔가 타이밍이라고 하기엔 너무 표현이 참 작고, 그죠? 이게 얇은 표현이고, 하여튼, 희한하다, 그죠? 공교롭고, 귀인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이 마음을 음, 다잡지 못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어쨌든 그러한 도움이 되는 강연을 딱 마침 맞게 드린 셈이 됐는데, 근데 그 고민이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 또한 음, 했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지 않고, 근데 제 주위에도 음,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특히나 이제 이 일이 오래 몸 담았거나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고 하면은 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버리기는 뭐 소위 아깝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또 버리고 여기를 접고 당장 다른 걸 하자니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그죠? 사람이 뭔가 하나의 일에, 직장에 몸담아가지고, 뭐, 아무런 그런 탈 없이 그냥 탄탄대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크고 작게 뭔가 이제 흔들리는 순간은 분명히 오기 마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러면은 뭔가 방향 전환이든 아니면은 뭔가 다른 같이 좀 돌파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본캐 부캐 또는 어쨌든 병행하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좀 적고 감당 가능한 도전일 수도 음, 있고.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만만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리스크 면에서는 좀 만만한 게 글 쓰는 거. 예. 얼마든지 경찰을 하면서, 물론 엄청 바쁘죠. 근데 뭐 5분, 10분, 뭐 짬내 가지고 쓰고 뭐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게 뭔가 근사하게, 그죠? 책이든 뭐든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거. 예. 네, 네. 그러면 그 온라인 강연을 들어야지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들으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작품 하고 있잖아요. 음, 그걸 하고 있는데, 음, 습관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천재레고님이 저한테 음, 영지 씨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음, 영지 씨는. 이라고 해서 음. 그것도 우연히 들어간 거였어요. 12월 1월쯤에 제가 한 거여서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저 이것도. 네. 그래서 이거 제 인생의 루틴 잡는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달? 아, 그렇구나. 그냥,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냥 음, 루틴 없이, 계획 음, 없이, 그냥 음, 운동 막 하고, 음,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음, 아, 이 루틴이라는 거를 음,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음, 그걸 만들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네가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래, 이거구나 하면서 지금 루틴을 만들고 있던 과정에서 그 음, 챌린지 안에 그 음. 달에 작가님 수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수업을 들었던 거죠. 네. 아, 참 희한하다, 그죠? 그냥 좀 신묘하네. 어쨌든 그런 기회가 참 서로가 잘 맞아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도 고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보자. 지금도 그러면은 현재 PT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어때요?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얼마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 2회요. 주 2회.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유산소 근력이요. 근력? 네, 저 무게 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야, 참. 아니, 그러면은 바디 프로필을 앞으로도 계속 뭐 정기적으로 계속 찍으실 예정이신 거예요? 어때요? 그건 아닌데, 왜냐면 살을 이렇게 너무 빼고 나니까 음. 좀 사람들이 좀 볼품없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얼굴이 막 살이 너무 빠지니까. 근데 음. 물론 그것도 그런데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먹는 그 즐거움도 요즘에 되게 행복해갖고, 아, 음, 먹으면서 음, 운동해가지고 그냥 건강하자, 일단. 음,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예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음, 3개월 바짝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음, 이제 쌤한테 쌤 저 바디 프로필 찍을래요? 이제 이렇게 하면 쌤이 이제 어 그럼 영진 씨 요거 프로젝트 같이 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쪽에 같이 들어가서 그 또 챌린지가 있거든요. 바디 음, 프로필 챌린지가 있어요. 음.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크, 약간의 단기 속성으로도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한 3개월 내에 가능하다. 처음엔 어려운데 제가 두 번 찍었다고 음, 마지막 두 번째 때 신랑이랑 찍었어요. 음, 저희 신랑은 운동 원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PT도 같이 받고 있어요. 물론 어,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근력의 중요성을 이제 근육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제가 엄청 쫄랐어요. 한 번만 우리 같이 찍자. 어, 그래가지고 신랑이 흔쾌히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네. 예, 허락해줘서 같이 한번 찍고 집에 다시 음, 원상복귀는 됐는데요. 음, 그래도 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같이 식단하고 같이 운동하고 좀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야, 그쵸. 뭔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는 건 되게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영화 네. 보는 걸 수도 있고, 뭐 뭐가 됐든 간에, 그죠? 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영재님은. 네. 그러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원래부터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은 거예요? 아니면 혹시나 어떠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계기라든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때요? 음,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셔요. 그러니까 음, 이제 자연스럽게 음, 배웠던 것 같아요. 음, 누가 음, 시키지 않아도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이렇게 해줬을 때 그 음, 행복감이 엄청 크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크게 도와준 게 아니어도 진짜 뭐 사소한 거라도 물건을 내가 들어드린다거나 음, 그냥 예쁜 말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음, 그 사람들의 반응으로 오는 것에도 저는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엄청 좀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였는 건데 희생을 음, 많이 하세요. 음, 희생을 많이 하셔서 뭐 음, 가족이든 뭐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희생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음, 거를 제 여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음, 그거를 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네. 음. 저, 결국에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등을 보고, 그죠? 배운다는 네. 말이. 너 뭐 해? 너 뭐 예를 들어, 친절해. 친절해야 해. 남한테 잘해야 돼. 도움을 줘야 해. 봉사해야 돼. 백날 말해봤자, 네. 그죠? 그냥 어머니, 아버님이 직접 그냥 삶에서,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게, 그러면 굳이 뭐, 말로 떠들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음,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자녀 교육인 것 같다, 그죠? 네, 맞아요. 음, 되게, 부모님도 되게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 저희 아빠도 운동 좋아하시고 뭐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열정적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부지런하시고 두 분 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음, 똑같이 뭐든지 좀 약간 열정적으로 해요. 좀 성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 되게 많고,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몰랐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음. 아니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 유전도 DNA도 무시 못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참 뭐랄까 환경, 특히나 이 부모, 네, 음, 네, 그런 말 또 김주환 교수가 말했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DNA를 물어주는 건 당연한 건데 큰 네, 영향이 끼치죠. 근데 부모 자체가 엄청난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이 딱 그 음,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네, 만약에 다른 부모였어. 예를 들어서 막 맨날 도박을 하거나 그죠? 맨날 그냥 집에서 그냥 잠만 퍼질러 자거나 그런 부모였으면은 지금의 영진님의 모습은 꽤나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 부모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무섭고 그죠? 왜냐면은 네, 그만큼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니까. 맞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맞아요. 네. 음, 거울치를 많이 당해요. 근데 요즘 제 아들이 저의 음, 말투나 한 번씩 따라 할 때가 있는데, 음, 저도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음. 내가 막 뭐라고 하거나 잔소리를 좀 할 때가 있으면, 그걸 똑같이 친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뭐야? 이러면서, 내가, 저거 난데, 어떡하냐. 신랑한테, 오빠, 저거 나야. 이러면서, 그래, 영준아, 너야. 이러죠. 맞아요. 갑자기 제 네, 딸도 거울치로는. 떠오르네요. 막, 약간 어쨌든 거친 말을 막 하는데, 엄마가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엄마가 그랬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도 할 말을 잃은 거죠.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앞에서, 자녀 앞에서는 뭐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뭐 어쨌든 이런 말이 있듯이. 아유,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했어요. 저도 두 딸의 아빠이다 보니까. 예, 음. 참 부모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나 싶네요. 네. 벌써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유 이제, 오, 예,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경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여경을 꿈꾸는 그 분들에게 이 한마디는 뭐 해주고 싶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사실상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보다 체력이 어쩔 수 없이 좀 부족하잖아요.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장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게 현장에 나가서든 어딜 가서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야, 신뢰받는 경찰상이야, 나는.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제가 막 말라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좀 운동도 하고 이래서 좀 다부진 편인데 그런 여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경들도 그렇고 당연히 주변에 이제 직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신뢰하는 경찰이 될 수 있거든요. 하도 이제 워낙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여경들 스스로가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아까 나다움을 잃지 말고 나를 더 가꿔서 나를 발전시키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강하게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먼저 기본적으로 좀 갖춰야 될 건 갖추자. 예, 네, 맞습니다. 체력이든 실력이든 그러면은 네, 뭐 함부로 무시 못한다.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음, 여경으로서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의 이제 비춰지는 모습들은 진짜 일부예요. 음, 근데 제가 아까 작가님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보셔도 물론 이제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여경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근데 그게 뭔 경찰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경찰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범인만 잡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음, 피해자들도 케어하는 시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서 여경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음,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뭐 상담 있는 상담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그것도 능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음, 그런 쪽으로도 좀 봐서 내가 할 수 음, 있는 걸 잘 찾아서 능력을 음, 키워서 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스쳐 지나간 생각은 혹시 좀 더 뭐랄까 전문적으로 좀 깊게 그러한 상담 쪽에 대해서 또는 심리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 그래서 했죠. 했는데 제가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같은 업무를 음, 한 8년 정도 지금 피해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현장에서 배우는 게 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음, 저는 뭐 물론 그 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뭐, 이렇게 음, 이론적으로는 제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음, 저는 실전으로 해서는 많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음, 그래서 꼭 뭐, 이론적으로 이걸 다 따야지 보다는 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네, 마음가짐.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제가
마음이 좀 넓어야 되고, 음, 제가 좀 그런 마음 상태가 좀 평온해야 저 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들어줄 수 있거든요. 음, 근데 나조차도 삶의 허덕이고 나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음,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음, 힘을 기르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음. 제일 네,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심적 여유가 없고, 막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죠?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남을 도울 만한 그런 여력이 생기겠어요. 그죠? 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자기 돌봄, 그런 게 또 네, 네, 네.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또 약간 기승전 운동 음, 같은데 독서. 그러니까 네, 심신을 이제 음. 단련해야 뭐든 일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네, 아, 그럼 뭐, 계속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죠. 예, 뭐, 네, 이 피플 인사이트에서도 뭐 계속 거듭 강조드리는 내용이고, 예,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력, 몸, 너무 중요하고, 네, 네, 마음 근력, 네, 그죠? 뭐, 회복 탄력성, 너무 네. 중요하죠. 또 하나 든 생각이 아까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러면 이런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경험 없으셨는지, 막, 이렇게 피해자든 어쨌든 안 좋은 일에 휘말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위로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몰입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의 힘듦이 나한테도 이제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막 너무 울적하거나 우울감 내지 막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랬던 적은 자주는 없어요. 네, 되게 심했어요. 음, 초반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땐 피해자랑 첫만에도 울었어요. 저도 같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음, 감정 소모가 진짜 많이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꾸 신경 쓰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음, 힘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음. 이걸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야 이 한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음, 도와줘야 되고 음, 도와줄 분들이 많으니까 음, 내가 여기에만 이렇게 막 거기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이 음, 사람 감정만 너무 하면 음, 이 사람도 더 같이 깊숙이 파고들게 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공감은 해주되 그 현실적인 답변도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좀 깨달으면서 분리를 음.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네요. 그 분리가 네. 제대로 안 되면은 정말 되게 계속 서로가 힘들어지는, 그죠? 예. 업무 네, 효율도 안 나고, 감정은 감정대로 힘들고, 그죠? 맞아요. 음, 다행이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끝 질문인데, 마지막 공식 질문 한 두세 가지 제외하고서는 앞으로 이제 본캐 부캐든 뭔가 약간의 앞으로의 진로랄까, 삶의 방향이랄까, 어느 정도 좀 막 헝클어져 있고 혼돈스러웠던 게 약간의 윤곽이 좀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뭐 올해가 됐건 앞으로 목표, 계획 이런 건 어떠세요? 나 그러면 이거 뭐 해보고 싶다 음, 내지 이쪽 길도 한번 가볼까 내지 뭐 어떻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어때요? 일단 당연히 제가 꼭 책은 꼭 쓰겠다. 지금 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사람 주제로 하나 쓰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에 음, 대해서 이 두 가지는 평생 살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그걸 꼭 해보고 음, 싶고, 그럼 이제 저라는 사람이 또 책을 쓰는 사람이 돼 있고, 또 이제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음, 운동도 해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물질적인 것도 좀 있는데, 저는 음,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뭐 다른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건물을 지어요. 음, 건물을 지어서 음, 위에는 이제 세를 주잖아요, 보통. 음, 주면은 1층에는 음, 그, 좀 부끄러운데 1층에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처럼 음, 처음엔 지어놓고 음, 아침에는 저처럼 바쁜 이제 직장인들을 음, 위해서 햇반이나 이런 이제 밥 같은 거는 무료로 좀 음, 대접하고 싶어요. 음, 저희 세입자분들한테 음, 그런 용도로 오전에 쓰고 음, 오후나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손님들이 그 세입자분들도 가족
가족들이나 손님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 공간을 그냥 무료로 대여해주고 좀 베풀고 싶고 음, 2층에는 헬스장을 차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 회복을 단련하는 그런 음, 곳으로 해서 음, 만약에 피해자라든지 이제 삶에 힘듦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조금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춰서 조금 프로그램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경찰이랑 또 MOU를 맺어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에서 그 연계해주는 그런 분들은 제가 이겨낼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맨 위에 층에는 저희 그 독서나 이렇게 모임 할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음. 같이 북토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큰 건물을 하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 최종 목표는.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 너무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예, 그러면은 너무 대략 예를 들어서 뭐, 몇 살 때쯤에 이거를 실현하고 싶다, 이러한 나이까지 어떻게 계산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때요? 저는 50대 하고 50대. 싶은데 음. 네. 그럼 지금 지금은, 제가 30대 지금은 몇십 대예요? 30대 후반 저 36이거든요, 지금. 그냥 그러면 대략 한 네. 15년 남았네, 그죠? 네. 15년 동안 많이 열심히 버셔야 되겠다, 그죠? 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열심히 뭐 제가 지금 뭐 거기 안에서도 이제 뭐 재테크 이런 거 공부 같은 음, 것도 저 한 음,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그것도 역시나 그 프로젝트 그 음, 있잖아요. 닭부 음, 거기에서 챌린지 같은 거 들어가서 공부도 조금 해보고 있고 음. 나름 시간을 쪼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영재님처럼 그렇게 꿈을 꾸시거나 실제로 실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음, 여기에도 한 분이 그런 작가분이 이제 출연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제주도에 그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가지고 뭐 한 음. 5개 층인가 그래서 뭔가 그 비슷한 지금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요? 네네네네 이은경 작가님으로 기억하는데 뭐 책 2권을 최근에 오각형 인간이랑 부의 설계도 지금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부의 설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2권을 한꺼번에 내신 이은경 작가님이 예, 지금 되게 유사한 그런 비전 꿈. 근데 되게 거의 지금 현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가 아니고 그분은 거의 앞에 있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실현 가능한 정도로. 음, 예, 그래서, 그분이 오버랩 되면서, 또 근데 음, 주위에도 뭔가 이러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음. 건물, 뭐 몇 층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의 건물에 녹여내는 거지. 근데 네, 맞아요. 되게 이제 근사한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음. 그래서 꼭 실현하시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그러면 3층에 북토크 그런데 저도 거기서 한번 해볼 수 당연히 있는 네, 당연하죠. 어디 지역은 정하셨나요? 지역?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화성 동탄에 아, 있어요. 위쪽 지방이시구나. 근데 네. 그 건물을 어디에 하실지까지는 아직 모르고. 네, 아직 거기까지는. 네. 오케이. 어쨌든 나중에 꼭 초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식질문 3가지 남았는데, 영진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 이거 행복, 안 그래도 조금 고민해 봤었는데, 음, 거창한 건 일단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을 이뤄냈을 때가 아니고, 그 음, 이루는 과정들이 행복 같다라고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거 음, 하나하나 뭐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가족이 음, 함께 할 수 있고 지인이 함께 할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그 순간순간들도 저한테는 행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뤄야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좀 더 어렸을 때는. 음, 근데 지금은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오는 그 과정에서 소소한 그런 것들이, 만남들이 행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고 매몰되다 보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 될 수 있는데, 그죠? 네, 그게 거기서 네, 행복을 못 느끼고, 잠깐 그 결과에만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얼마나 이 가성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정을 더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음.
알겠습니다. 남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대략 한 1시간 조금 넘게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소감 어떠셨는지. 예. 그러니까 방금 행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그런 음, 적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음,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걸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면서 특히나 이게 기록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되게 즐거웠고 진짜로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막 약간 그 로봇처럼 막 뭐뭐 뭔가요? 막 이런 게 없이 그 순간순간에 진짜 음, 저에 대해서 음, 질문을 하셨다가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 이게 해주셨던 음. 것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생생한 그런 이제 것 같고 더 그래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제 자랑 같은데. 그게 이제 제 잘하셨 장점이죠. 예. 순간순간의 그런 즉흥성과 음, 현장성. 네. 뭐, 질문지를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음, 거의 이거를 뭐, 여기서 질문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하다 보면은 들으면서 질문이 생각나가지고, 음. 그게 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 질문.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영진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있으시다면. 전하고 싶은 한 말씀? 음, 매일매일을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음, 순간순간에 함께 있는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네, 음. 매일매일 행복한 날들이 계속 가득하시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블로그에 쓰신 글 중에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고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만든다. 이런 네, 글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거의 그 말과 괴를 같이 하지 않나 싶네요. 그죠? 네, 매일 작은 것, 사소한 거에도 고마워하고 네, 만족하고 그게 행복이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아유, 1시간 넘게 오늘 또 지금, 뭐, 휴일도 아니시고, 근무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짬 내셔가지고, 지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영진님과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